사실 저희가 KPIX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SCM 구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이제 시리즈로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주 대표님 거듭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제도 좀 있습니다만 퍼포먼스 리더십이에요. 퍼포먼스 리더십이라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처음 사용하는 용어지 싶어요. 아마 인터넷에도 쳐도 안 나오는 용어인데, 무엇이 퍼포먼스 리더십인지, 그리고 또 SCM을 갖고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우리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이게 왜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좀 1시간 동안 좀 풀어보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KPIX에서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커리어 스타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그 탐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이 상호작용도 좀 면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지 않고, 그래서 잠깐 좀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CM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주 대표님을 통해서 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SCM 관련된 선거 관리를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요 4가지 정도를 한번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서 이제 ERP를 도입을 했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이게 그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 납기 압속을 이제 잘 해보자고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실제 기대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늘 항상 그 혁신, 이노베이션이 생존의 지름길이다, 필수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실제 재고 증가라든가 수익 감소를 이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고객의 니즈가 상당히 변화무쌍하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조직의 내부 역량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SCM이나 일반 그 제조 기업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가를 보면은 좀 그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그런 그 빅스토리가 아마 스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이제 시스템 운영을 잘하는 그 큰 기업, 대기업들은 좀 덜하지만 여전히 또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 계획 플래닝을 이제 엑셀로 작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ERP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이 납기 압축이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리고 자재나 이제 자재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번 보고를 하지만 관련된 그 임원이나 사장님들한테 계속해서 깨지고, 그죠? KPI를 잡아놨지만 KPI 달성은 요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늘 접하고 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죠. 프로세스 혁신도 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적게는 10억에서부터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을미어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는 그렇게 기대한 만큼 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기업의 상당 부분의 그 활동과 성과, 이 주체는 결국에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도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세미나에 4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참여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참여한 이유 이게 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법도 다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동일한 시스템을 갖다 놔도 그것에 나오는 퍼포먼스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전 시간에 강조했지만 개인의 능력차가 다르기 때문에 또 몇 년 지나면은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차가 다르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이 팀이 바뀌잖아요. 그죠? 팀 구성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또 같은 팀인데도 이름은 같은데 3년 지나면은 또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간과한다 하는 거죠. 누가? 경영자들이.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인사부서 이런 부서들. 근데 또 전략적 인사 관리를 한다는 그런 부서들은 좀 깨어있는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개입을 하시려고는 해요. 현장에 SCM 부서. 개입을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잘 몰라. SCM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관리, 뭐 심리학, 뭐 경영학 이런 걸 전공해서 인사 쪽에 바로 배치된 분들은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현장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현장에 계신 부서장들이 피해, 잘 참여를 안 시켜요. 그 겉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포커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퍼포먼스 리더십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실제 일을 하는 같이 일을 하는 동료, 그리고 팀장이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을 하는 팀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의 차가 있고 또 어떤 사고의 그러한 갭이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의 전체적인 역량 발휘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먼저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나 시스템 구축을 해야 기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뭐 앞에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지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워커인가? 그죠?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워커로서 기부를 하는 유형인가 아니면 테이크를 하는 유형인가? 평상시에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거죠. 아니면은 그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과제나 프로젝트에서 잘 리딩을 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렇지 못해서 따라가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조직형 인간 쪽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이 조직형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충성파. 나는 이 조직에 이 우리 상사의 로열티를 갖고서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이 타고 있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형 인간인데 사실 최근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 그리고 이제 SNS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은 개나 줘버려라. 그죠? 여차하면 이제 난파될 것 같은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상사가 피드백을 주고 동료가 피드백을 줄 때, 그 피드백이 왜 그런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수용형인지 아니면은 주구장창 내 얘기만 하는 스타일인지, 그죠? 친구들끼리 모이면 스타일이 나눠지잖아요. 잘 듣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보이자마자 떠들어대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스피커가 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한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도전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그 유형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라는 거, 조직이라는 것은 결코 100%의 그 만장일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갈등이나 현상,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쟤는 왜 성격이 그래? 쟤는 성격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뒷담화하고. 그게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함정, 다 제각각이다.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사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그 인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르는 거,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인적성 검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같이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뭐 12시가 돼가니까 이제 슬슬 피곤해지고 이제 배도 고프게 하죠.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자, 나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욕구는 잘 충족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 욕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슬로우라는 사회인지 심리학자가 아주 만든 모델이 아주 전형적이죠. 너무나 잘 아는 그 모델이지만 이게 좀 그렇게 그 생각만큼 또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이 5가지 욕구가 순차적으로 충족이 되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은 왜 발생이 되느냐? 모티베이션, 동기로부터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첫 번째 욕구 뭡니까? 네, 그렇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죠? 이 생리적 욕구,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정신적인, 신체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다. 그죠? 이게 세이프티 니즈. 이 세이프티 니즈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합니까? 조직에 대한 소속감, 사회에 대한 소속감,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에 들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 그래서 소속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충족이 되면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그 이스템 니즈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4단계의 요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비로소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 자기 만족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몇 단계까지 이게 충족이 되고 있나요? 그죠? 일단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요 생리적 욕구가 조금 이제 지금 결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계시니까 뭐 안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KPX라는 그런 또 협회에 소속돼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소속감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정중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있구나. 자아 실현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하튼간에 이런 복합한 우리는 욕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흔히 조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조직을 빨리 떠나야지. 일을 빨리 그만둬야지. 어디 좋은 시골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이런 해방감을 느껴야만이 자아 실현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에 가지 마라. 왜? 산에 가면은 사회의 그런 특성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 사회의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참여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또 성취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네. 경쟁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도시에서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산에 가지 마라. 산에 가면은 사회화가 반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직에서 떠나간다고 해서 조직에서 떠나서 해방감 느낀다고 해서 이 자아 실현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면은 이 5가지의 욕구가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충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뭐 2030, 뭐 영끌 해가지고서라도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세이프티 니즈가 파괴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의 욕구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면은 이 5가지 욕구가 병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근데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고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어도 이 하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것도 YPX 한번 예전에 세미나 할 때 좀 한번 같이 공유했던 내용인데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욕구가 해결이 된다. 그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도 뭐 한 30년 넘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해오고 있지만 참 그 일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배나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대가. 이 대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연봉이죠. 그래야 앞에 있는 생존의 욕구부터 자유실현 욕구까지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총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고 노동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하는 이 활동 또는 그 대상이 일이다. 그죠? 이게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상.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나는 일을 잘하는데 평가를 잘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은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동료가 봤을 때, 또 상사가 봤을 때, 평가자가 봤을 때 그 평가자는 누굽니까? 고객이라는 거죠. 평가자가 봤을 때 일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일 잘하는데 조직에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뒤돌아서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기술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한 성과를 잘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팀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 팀장과 다른 팀원들은 12시 방향 앞으로 했는데 혼자서 6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팀워크를 깨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일이라는 거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고, 그 상대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 나에 대한 평가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함, 그다음에 상사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깊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내가 조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직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직형 인간이 아니에요. 조직을 떠나야 돼. 사업을 하거나 예술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몇 분한테 했는데, 산업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산업 디자인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예술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성과는 무엇이냐? 성과. 앞에서 이제 SCM에 대해서도 우리 KPI를, 굉장히 복잡한 KPI죠. 사실은 SCM 자체가 하나의 그러한 그 인풋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고, 또 다양한 그런 그 컨택 포인트, 그런 다양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PI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그게 이제 컴피턴스하고 모티베이션이에요.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돼.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해야 돼.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걸 잘 해내야겠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 관계로부터 우리는 퍼포먼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 이제 그 저명한 그 동기부여 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KPIX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에이픽스에서는 우리 이제 이게 에이픽스 딕셔너리에 있는 건데, 퍼포먼스는 이 커스터머 니즈를 충족시키거나 초과되었을 때 얘 비로소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커스터머는 누구냐? 내 서비스와 제품, 그다음 나의 결과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부의 커스터머는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가 되고, 내부의 커스터머는 바로 위에 상사, 그리고 동료, 또 폭넓게는 이제 다른 부서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그 만족감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웰던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원시 자급자족을 하던 시대에는 일을 왜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보면은 고용과 피고용으로 나눠진 지금의 시대에는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또 퍼포먼스를 내야 메이크 머니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매슬로의 동기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부터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가 쭉 있는데 이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상당히 역량이 이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고 나서는 이 높은 하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수한 역량과 높은 성과를 통해서 매진함으로써 기대하는 이 5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갈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을 잘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은 뭐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 또 고객이 이 김대리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 그럼 최고가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 경영자가 뭐 그러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S그룹에 다니다가 이제 작은 기업에 가서 이제 CIO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평가 처리됐어요. 평가 처리됐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이 김과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김과장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CFO 재무 담당 그 임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김과장은 아주 뭐 똑소리나 제대로 일해. 뭐 저 친구는 이번에 차장으로 진급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재무 담당 임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저한테 그래요. 김 과장 일 잘하죠? 왜냐면 이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이제 3개월 미만이었으니까 그런 주위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야. 저 유이사가 조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평가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김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 안 시키면은 나한테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됐겠어? 차장으로 승진했어. 근데 실제 일은 잘 하더라고. 잘 하는데 워낙 또 이제 그 다른 부서와 협력할 때 어필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른 부서장들, 임원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 가만히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이해를 해주겠지, 알아주겠지. 그러면 평가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능력만 좋으면 일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능력만 좋으면 일을 잘하냐? 기술만 좋으면 좋은 성과를 내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우리 그 조직 행동학자,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능력 이외에 능력 저 너머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게 이제 센스, 감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감각. 그래서 이게 업무 능력이라고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기술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걸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일머리라고 그러죠. 일머리. 그래서 워킹 센스. 그래서 이 워킹 센스는 어떻게 일을 할지, 그 다음에 누구하고 컨택하면 될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빨리 또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종합적인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가? 상사들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만족스러우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쟤는 뭐 유학까지 다녀온 친구인데, 쟤는 제가 박사야? 박사까지 딴 친구가 왜 이렇게 일을 더럽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일머리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주어진 타스크는 잘할지 몰라도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아도 이 업무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센스가 없다. 일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프로그램 기술이 뛰어.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짜. 프로그램 굉장히 잘 짜는데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가 안 난다. 그 일머리가 없다. 왜? 자기 분야만 하는 거예요. 자재관리 시스템, 아니면 제조관리 시스템, ABS,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데이터가 제때 넘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기술이 좋다고 그래서 프로그램만 다 짜놓고서 그 데이터가 왜 결과가 안 나와?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업팀에서 데이터를 안 나와가지고. 자재관리팀에서 데이터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임원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렇지. 네가 프로그램은 잘 짰는데 넌 기술이 좋은데 영업부서 잘못이지. 자재팀장한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야, 참 그래. 그게 네가 한계지. 당연히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스스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에러 제로율을 달성했는데 왜 나한테 고가를 A를 안 줍니까? 이렇게 항의해봤자 그 참 무식한 소리다. 잘 모르는 소리다. 일머리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들어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자기의 통제 받기라 그러면은 자기 팀장을 동원해서 자기 임원을 동원해서라도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절차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업무 규칙을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일머리 셀프 진단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사례입니다만은 이 퍼포먼스 클리닝을 좀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자, 한번 볼까요? 50대 초반인 그 남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1997년도에 굉장히 국내의 굴지의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은행원이 됐죠. 그 당시 1997년에 은행원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임금이 높고, 이제 됐다. 이제 평생 이 은행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잘 다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그분이. 근데 웬걸 1998년도 돼가지고 IMF가 터졌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은 날라갔어. 특히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M&A 되고 없어졌어. 그 일자리 잃었어.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주 그냥 부푼 꿈을 품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제 취업 기록을 어떻게 수습을 찾아가지고 이 무역 그다음에 이제 SCM 쪽 그쪽에 이제 취업 기록을 받았어요. 거의 1년 정도 받았다고 해요. 교육만.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 AS 쪽에서 구매 자재 관리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은행어를 하려다가 이제 직무가 변경된 거야. 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전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뭐 본인 의도도 있었지만 회사가 작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죠? 어, 대기업도 무너지는 판에 뭐 작은 기업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검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직이 돼가지고, 후에 실직돼가지고 고용보험을 수급하면서 버텨왔어요. 한 7개월 정도 버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에 작은 자동차 부품 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팀장까지 하다가 나온 이제 남성분인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뭐 헤드헌팅 취업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 20명 안쪽으로 작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취업할 때는 구매 관리 쪽으로만 취업을 했는데 막일부터 기계차 운전, 그죠? 기업이 작으니까 지게차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매, 자재 관리, 생산 계획까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임원, 뭐 사장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뭐 인격적 모독을 하고 멸시를 하고 뭐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라 이 퍼포먼스 클립을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의 상황을 조금 뭐 잠시 한번 공유를 하면은 이제 퍼포먼스 클릭을 진행을 하면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일을 하면서 이 상사로 받은 피드백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뭐 해결, 방향성, 협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은 무능, 운, 화, 답벌이,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 피드백은 이 전 회사에서 받았던 피드백들이고 지금 여기 부정적인 피드백은 얼마 전까지 일하던 회사에서 급하게 들어간 회사에서 받은 피드백.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어를 연상을 한 걸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문장을 긍정적 피드백 5문장, 부정적 피드백 5문장 이내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 했더니 한번 보세요. 긍정적 피드백, 전 조직에서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업무 처리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뭐 의리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 피드백은 뭐 고지식하다, 뭐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구매를 담당하다 구매 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원칙주의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왜 구매를 하다 보면은 자꾸 왜 이게 들어오잖아요. 커미션 이런 게. 예, 예. 이거 잘못하면은 한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근데 얼마 전까지 일하던 그,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받은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은 없었대. 부정적 피드백으로 받은 게 뭐냐? 영역이 없다. 빠르지 못하다. 지시하는 대로 바로 피드백이 없다. 못 준다. 그리고 장난하냐? 이게 실제 위에는 사장하고 그다음에 상사가 그 남성분한테 이렇게 매일같이 어 매일같이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장난하냐? 생각해 보세요. 구매 조직을 관리하던 팀장이 이제 실직해가지고 작은 기업에 이제 실무자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일은 뭐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뭐 서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막 쏟아지고
정신 없는 거지 뭐. 지게차도 운전해가지고 자재도 불출해야 되고, 그것도 불출한 것도 자재 입고 뭐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생산 계획에서 받은 막 그냥 하루에 출근을 하면은 막 지옥인 거야, 지옥. 그 속에서 또 위에 있는 상사는 또 수명 업무 내리고 뭐 보고해라, 보고해라. 언제? 지게차 운전하다가 언제 보고서를 만들어? 자재 입고시키다가 언제 그걸 다 해? 그러니까 퇴근을 못 해. 잠은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 클리닝을 했는데 만날 때마다 막 떠들어 있어. 피곤해. 떠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뭐, 울먹울먹, 제 앞에서 울먹울먹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 그 얘기를, 그런 고통을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어, 한 3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얘기 듣고,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처치를 해주고. 그래서 다행히 7월 달에 재취업이 됐어요.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이제 구매 팀장으로 다시 재취업이 됐어요. 연봉도 상당히 좀 예전 연봉 이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도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재취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이제 일단은 지옥에서 탈출한 거지. 50대 초반의 남성인데 이제 지옥에 탈출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다행이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분도 직장 생활 한 25년 하신 분인데, 이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한계가 있다. 가급적이면은 꼭 전문가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한 30년 동안 그 IT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HR,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고, 뭐 조직 문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상승시킬 건가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실제 취업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현직에 있는 분들, 실직한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경험만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광 대표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안타깝더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왜? 에,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강조를 드리는 게, 피드백을 받으라. 주변에 있는 그 선배나 아니면 전문가나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킹을 통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무엇이 나의 퍼포먼스를 가로막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10년 근무하고 30년 근무하고 이런 경력의 차이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태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30년 일을 하고 조직을 떠나왔는데 떠나고 나서도 조직에 대한 욕을 하고 반조직적인 마인드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술만 먹으면 옛날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을 좀 받기를 좀 원하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픽스에서 오늘도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한 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좀 그 안타까운 면들을 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좀 대표님하고 지금 의기투합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PIX가 올해에 이 커리어 케어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한번
일전에 연초에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커리어 카운셀링하고 뭐 잡 서포트하고 퍼포먼스 클리닉 이렇게 일했는데 사실 생각한 것만큼 컨택이 많지는 않아요. 왜? 이게 저게 되겠냐? 제가 또 우리 KPX 회원분 중에 또 다른 분을 젊은 분을 한번 또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료로 지원을 해서 그런지 진행하다가 의지가 꺾여가지고 중도에 홀딩 해버렸어.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거 공짜로 하면 안 돼. 이게 돈 안 받고 하니까, 뭐,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 소속감도 떨어지고. 네, 그런 이제 제가 좀 우스개 또 소리도 좀 뭐 드리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 KPX에서는 넥스트 어젠다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오랜 시리즈로 SCM에 대한 구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주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귀중한 그 시간을 지금까지 쭉 이제 같이 공유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아는 거, 아는 전문적인 지식, 아는 그러한 그 스킬을 바탕으로 어떻게 퍼포먼스를 내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승진도 하고 좋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은 취업도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요 KPIX 퍼포먼스 49 Way라는 것을 좀 만들었어요. 49 Way. 이것만 간단하게 공유하고서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정부에서도 뭐 거의 뭐 몇 조, 90조? 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 90조 이상을 쏟아붓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감이 갑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90조 중에서 1억이 돌아왔어요? 10억이 돌아왔어요? 국가에서는 90조를 쏟아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잘 체감이 안 돼. 왜 그러냐? 들여다봤더니 공공 일자리 이런 쪽에다만 많이 쏟아부은 거예요. 일자리 수를 늘리려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취업을 원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소해 가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워킹 생태계라는 그런 큰 고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각 스테이크 홀더들의 역할, 정부와 기업과 개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개인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기업도 역할이 있고 정부 역할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웨이고 두 번째는 일터는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죠? 앞에서도 이제 사람은 참 제각각이다 그러지만 그 제각각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직장 내에서 조직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그래서 제가 조직 행동학적 관점에서 7개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7 키워드. 그래서 동기란 무엇이냐? 소통이란 무엇이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의 갈등, 조직 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조직 정치란 무엇이냐? 조직 정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워커십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 7가지 키워드만 제대로 탐색이 되면은 제대로 우리가 조직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을 잘하고 싶고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을 퍼포먼스 클리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해답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높은 시장 가치가 높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역량 모델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워킹 스토리를 스스로 한번 설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커리어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만들어 보자. 이런 아젠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를 통해서 뭐 다양한 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KPIX에서 내실 있게 준비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배울 때 또 워크샵, 그다음에 또 실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프랙티스. 말로만 하는 게. 그래서 같이 워크시트를 놓고서 해볼 거예요. 예. 앉아가지고 그냥 뭐 갈등 관리 어떻게 하고 백날 해봐야 잘 안 돼. 예.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봐야 잘 안 된다. 실제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또 실습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로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여러분한테 그런 퍼포먼스 관점에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